솔직히 말하면 미국인들 냄새 엄청 나는 거 알잖아요? 매일 머리 감고 하루 3번 양치를 하라고? 한국의 뷰티 문화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면서 처음에는 한국의 화장품이 비결인 줄 알았다가 한국인들만의 특유한 습관이 비법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여성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 생활을 하며 비법을 알아냈다는 에밀리 씨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뷰티 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도 배우고 피부 관리도 배우고 있죠. 열심히 배워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만의 뷰티샵을 차리는 게 목표랍니다. 요즘 외국에서도 K-뷰티가 엄청난 인기인 거 알고 계시나요? 몇 년 전부터 한국식 화장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화장법이 미국식 화장과 매우 대조적이지만 오히려 상반된 매력이 크게 어필한 거죠.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과하지 않은 색조, 청순해 보이는 눈썹, 유리알처럼 맑은 입술 표현. 이런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몇 년씩 어려 보이는 기적의 동안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미국식 화장을 했을 때와 한국식 화장을 했을 때를 비교하며 한국식 화장을 극찬하는 SNS 게시물도 엄청난 인기를 끈 거 보면 이런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뷰티 쪽 종사자를 꿈꾸게 된 사연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유독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의 화장대 탐구가 저의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면 엄마에게 크게 혼났을 텐데 엄마는 그런 저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항상 인자하게 설명해 주셨죠. 에이미, 이건 볼터치라는 거야. 이렇게 뺨에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돌지. 어때? 참 예쁘지? 그런 엄마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자라면서 뷰티 분야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나 책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 때문에 전문 아카데미 같은 곳을 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 유튜브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단 열망이 생겨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뷰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메이크업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절대 인위적이지 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주니까요.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 먼저 근본 바탕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척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1년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한국 유학길에 오르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메이크업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피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대체로 굉장히 맑고 환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단지 하얀 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인들의 피부는 유독 맑습니다. 은은한 광채도 돌고요. 그것이 제 눈에는 무엇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 쪽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비법이 궁금해서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엄청난 하지만 어쩌면 단순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이 피부가 좋기도 하지만 모두 엄청나게 청결하더군요. 지금은 한국인처럼 씻고 생활하는 저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미국인 그 자체였죠. 냄새가 나면 먼저 깨끗하게 씻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향수나 데오도란트로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수건을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쓰고 양치는 식후에 하루 3번 한다. 머리를 매일 감는다. 얼굴을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은 분리해서 쓴다. 한국인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 위생관념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수건 한 장으로 며칠씩 그것도 온몸을 닦고 발도 닦고 그렇게 쓰니 당연히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양치도 하루에 1번 하는 사람도 허다하고요. 떡진 머리로 며칠씩 다니는 것도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 몸에다가 향수 뿌리고 짙은 메이크업하고 잠깐의 눈속임만 할 뿐인 것이죠. 이제 저는 누가 피부 고민을 상담해오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부터 체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위생, 청결을 지키도록 조언하고요. 처음에 이런 지적을 받은 미국인들은 모두 얼굴을 붉히고 어떤 사람들은 민망함에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지만 결국에 실천해보면 모두들 수긍합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미국인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냄새나는지요.
그건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자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다가 본인이 담배를 끊게 되면 얼마나 그 냄새가 역한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에 와서 무척 놀랐던 것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모두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는 사실이었죠. 길거리를 다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세련미가 넘쳤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그랬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가깝게 붙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깔끔해서 그런지 불쾌한 냄새를 풍기지 않아요. 평생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에 몇 년 살다 보니 한국의 이런 깔끔한 생활 환경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다가 얼마 전 몇 년 만에 미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부터 저는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미국인들의 채취가 저를 괴롭혔어요. 묘하게 거슬리는 머리 냄새와 향수, 데오도란트가 한데 합쳐져서 더 괴롭더라고요. 아참, 할머니께서는 90살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상태라 웃는 얼굴로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몇 년 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보낸 학창시절에는 인기 하나 없는 여학생이었죠. 속으로는 메이크업에도 관심도 많고 꾸미고 싶은 열망은 가득했지만 제 외모에 콤플렉스가 가득했던 저는 이런 못난 얼굴 꾸며봤자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 같은 기분에 저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한 번은 댄스 파티가 있어서 큰 용기를 내서 화장도 하고 꾸미고 나서 파티에 참석했지만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이후 저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인기 많고 예쁜 친구들 곁에서 그저 그 애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몇 년 만에 한국에서 돌아와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못 알아보는 친구도 몇 명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결코 성형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네가 정말 에밀리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로 몇몇 애들이 놀라고 제 주위로 친구들이 몰려들었죠. 저를 보고 다들 너무 아름다워졌다, 믿을 수 없게 달라졌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심지어 자기들보다 몇 년은 어려 보인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꾸민 저를 비웃고 놀리던 친구 몇 명의 얼굴을 보니 제일 우스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놀리던 못생긴 제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달라져서 이렇게 많은 동창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으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한국식 화장법과 스타일링에 감탄을 하였고 그날의 여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게 못났다고 놀림받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저의 모습에 질투를 느꼈지만 또 동시에 너무 그 비법이 궁금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남모르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뷰티 전문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친구들은 다 같이 있을 때는 자존심에 물어오지 못했지만 그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그 애들에게 첫 번째로 물은 것이 뭔 줄 아세요? 너 오늘 아침에 쓴 수건은 며칠 동안 사용한 거니? 양치는 언제 한 게 마지막이야?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을 지적당하면 거의 대부분은 민망함에 펄쩍 뜁니다. 본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조금 예뻐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 가버리는 애도 있고 창피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린 애도 있었죠. 그래도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수긍하는 친구에게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터득한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서 본바탕 피부가 준비가 되면 뷰티 컨설팅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잠시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아름다움은 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 살면서 배운 첫 번째 뷰티 습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면도 돌아보면서 챙기게 되더라고요.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지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서 제 주변 사람들 혹은 제가 컨설팅해주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포함해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끝마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요즘 세상이 뭐 거리가 무슨 상관인가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조언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시대니까요. 친구 몇몇은 당장 한국에 오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저와 같은 K-뷰티 매니아가 몇 명 더 생길 것 같네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에게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인들에 비해 그들이 더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지적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너무 당연한 위생습관에 푹 젖어 지내다 보니 비로소 자신들의 진짜 냄새를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오늘의 사연자 에밀리 씨는 주변 사람들까지 내면과 기본 바탕부터 돌봐주는 것을 보니 아주 성공할 뷰티 컨설턴트가 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조앤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 곧 대학원을 진학할 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원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항상 최상위권 치안 순위를 유지하는 국가여서일 겁니다. 싱가포르 치안은 안전한 나라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다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죠. 저는 싱가포르 강을 따라 있는 클라키 지역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린 나이 꽤 괜찮은 미모, 부모님의 재력 등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이죠. 하지만 저는 몇 번의 교제를 통해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배경과 미모만 보고 들이대는 남자들이었던 거죠. 로맨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죠.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원 진학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안전한 싱가포르에서만 살다가 다른 곳을 갈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생각이 들었죠. 한편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유럽이 생각보다 치안이 안 좋다고 해요. 특히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했죠.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그럼에도 유럽이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환상을 주는 곳이다 보니 조심만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저는 수도 로마에서도 유명하다는 트레비 분수를 갔습니다.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신전 같은 중세의 건축물을 보는 것도 좋았겠지만 오랜 비행으로 지쳐있다 보니 한껏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트레비 분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분수를 뒤로 하고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너머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2번 던지면 연인과의 소원이 이뤄진다고 했어요. 저는 영화 같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으니 당연히 동전을 2번 던졌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경하며 분수대 한켠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다른 관광객 차림의 3사람이 지도를 들고 저에게 오더군요. 그들은 폴란드와 체코에서 이탈리아까지 유럽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트레비 분수가 지도상에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살짝 경계했지만 3사람 모두 자기 키만한 침낭을 메고 다니고 오랜 여행으로 지친 얼굴이었기도 하고 셋 중 한 사람은 조금 어린 여학생 같아 보였기 때문에 진짜 여행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했다 싶어서 고개 숙여 지도를 보았죠. 그들은 정말 로마의 관광지도를 가지고 있고 지도 몇 군데에는 이미 다녀왔다는 표시도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지도는 꽤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들은 스페인 광장을 막 지나왔다고 했어요. 스페인 광장에서 트레비 분수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인데 지도상의 트레비 분수의 위치를 물으니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트레비 분수의 위치를 알려주었더니 그들도 막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며 이렇게 바로 옆일 줄은 몰랐다면서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동양인 남자가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제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오더니 지도를 들고 있던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얼어붙었는데 얼굴을 맞은 사내는 동양인 남자를 공격했고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났습니다. 동양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관광객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덤볐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동양인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양인은 우락부락해 보이는 관광객 남자를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관광객들이라 경찰을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았고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군중 사이에 소란이 있다 보니 순찰하던 경찰들이 우리를 보았고 동양인 남자와 저 그리고 관광객 한 명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관광객 3명은 저에게 접근한 소매치기였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지도를 보는 동안 한 명은 저와의 대화를 계속 유도해서 제가 정신을 다른 데 쏠리게 하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 지도와 실제 지도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명 있던 여자는 같이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칼로 제 가방을 갈라서 그 안에 지갑을 빼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재빨리 뛰어와 남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나머지 둘은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었던 일이라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까지 놀란 마음에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찰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현장범을 잡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양인 남자가 영어로 말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분실물이 있냐고만 묻고 나중에 가서 여행자 보험 처리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양인 남자는 CCTV라도 확인하고 잡혀온 저 남자를 신문에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벌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짜증난다는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 저는 동양인을 말렸습니다. 여태까지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경찰들은 범죄를 처리할 뜻이 없어 보이니 시간 낭비 말고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에 못마땅해하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제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들은 소매치기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그냥 물건을 돌려주라고만 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안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소매치기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소매치기범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나 난민이라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면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럽연합기구 EU에서도 난민 지위를 주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들어가도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굳이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양인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었냐고 물어보고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동양인은 살해는 됐고 나중에 한국에도 한번 놀러와 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박진석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싱가폴 대사관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대사관까지 택시를 타고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잃어버린 여권 등 사건 접수를 하는데도 진석 씨가 도와줬어요. 숙소에는 다행히 여분의 돈이 있었기에 저는 진석 씨에게 숙소까지 택시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보내기 전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보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연락했고 그 다음날도 연락했어요. 처음에 유럽 일주를 하려던 제 계획은 당연히 버렸고 그가 있는 동안 이탈리아에서만 있기로 했어요. 해외라는 낯선 환경, 나를 구해준 남자, 잘생긴 외모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그와 순식간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진석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침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남은 유럽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보내줬지만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여러 나라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석 씨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그가 사는 곳, 레스토랑 이야기들을 더듬어가면 왠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석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김포로 가는 리무진을 어디서 타는지 안내받았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차를 타고 달려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다 보니 인근 레스토랑은 다 찾아보기로 했죠.
식당은 많았지만 한식, 중식 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퓨전식 레스토랑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두 군데 파스타집을 방문했는데 한 사장님께서 누구를 찾냐고 물어보시길래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의 정보만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나오시더니 가게 밖 건너편 길로 100m 정도 올라가 보면 통유리로 된 파스타 집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최근 이탈리아도 다녀와서 정통 요리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 심장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석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통유리로 된 가게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멀리서 보니 웬 남자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꿈에 그리던 그를 마주쳤습니다. 진석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를 냉큼 안았고 이제부터 한국에서 살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올 생각을 했냐며 목이 메이더니 자기도 많이 생각났다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단호하게 교제를 반대하고 떠났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도 저에 대한 마음이 커졌지만 이탈리아에서 잠깐 만난 걸로 같이 한국을 오자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싱가포르에서 해야 할 공부도 남았고 집안도 좋으니 조건 좋은 남자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진석 씨는 자신이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마음먹고 냉정하게 말하고는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지금 우리는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원 진학은 한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방향을 돌렸고 한국에 머무르며 진석 씨와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답니다. 학교 다녀오고 진석 씨의 레스토랑 일을 돕고 한 달에 한두 번 국내 여행도 다니고 있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조앤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을 위해 한 걸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그녀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